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대선 끝난 게 6월 3일이니까 지금 현재 이거 6, 7, 8, 9, 한 4개월 정도가 이거 지났죠. 4개월 약간 더. 그런데 이거 이번 주에 더 센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이런데 이것도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 번째 나온다. 옛날에 문재인이가 뭐 29번인가 부동산 대책 내놔가 다 실패한 거죠. 29번 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 뭐 책마다 약간 틀리지만 29전 29성이다. 근데 뭐 전문가마다 약간 역사학자마다 좀 틀리지만 거의 뭐 그런 이제 전적이에요. 하여튼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그 최소 23번에서 29번 거의 뭐 횟수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20번 이상 대책이 놓은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끝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됐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패배 백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로 정권 연장에 재집권에 실패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은데 이재명 정권들이 그 부동산 때문에 몰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세 번째 대책입니다. 이자들이 뭐 대책 해봤자 그냥 제대로 된 대책을 내란 적이 없죠. 항상 부동산도요. 결국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책이 놓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서울의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뭐 성동구나 마포구나 용산 이런 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공급을 늘려주는 이런 데 뭔가 대책이 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또 지방은 이제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죽을 지경일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데가 훨씬 많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요. 지금 미분양도 속출하고 이게 심각한 이것도 정권을 잡을 텐데 근데 유독 서울의 그 일부 지역 강남 상구나 또 최근에 그 급등하고 있는 성남 분당까지 이런 데 그 일부 지역이 워낙 급등하니까 이런 게 정권은 이제 이게 겁나는 거예요. 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급등 지역이 얼마 안 되지만 누구나 우리 국민 누구나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게 급등하면 정권의 여론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대비하면 전 국토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부동산값 특정 지역의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세 번째 이번에 규제 대책이 나온다. 근데 이자들이 대책한 게 뭐다? 결국 이거예요. 이번에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추가 규제 지역. 현재 규제 지역이 강남 3구인데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만 규제 지역인데 이제 마포, 성동, 성남, 그 다음에 분당은 성남이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추가로 규제를 묻겠다. 분당, 성남이 분당입니다. 그 다음에 마포, 성동 이런 데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들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된다?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V죠. LTV. 보통 이게 LTV.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보통 이 자산 이 담보 가치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주느냐?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감정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뭐 대출을 뭐 3억까지 준다. 그럼 30%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자산 담보 가치에 비해서 이게 몇 프로까지 대출되느냐? 이게 LTV. 이런 데 자산 담보 가치. 이런 데 상한, LTV 상한이요. 무주택자도 이게 상한이요.
40%로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이거 70%인데 무주택자니까 또 이게 집이 하나인데 이걸 팔고 이사 간다. 이럴 때는 이게 대출이 좀 돼야 되잖아.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그다음에 이거 한 채 보유자가 팔고 그 지역에 얻을 때 대출이 있잖아요. 이걸 40%로 묶어버린다. 뭐 두 주택 이상은 게 그건 뭐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무주택자도 또 이거 한 채 있는데 한 채를 팔고, 그럼 무주택자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이거 LTV 규제를 현재 이거 70%에서 40%로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하여튼 전부 이게 대출밖에 뭐 이런 대출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세 번째 대책이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 6월 27일 이놈이 6월 3일 날 선거 끝나고 6월 27일 날 그때 이거 첫 대출 나올 때 그때 이거 수도권 전체 담보대출 비율 총액을요 6억으로 제한해 버렸잖아요. 수도권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이거 6억으로 제한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4억으로 내려온답니다. 야,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집 한 채가 지금 이런 데 그 지역의 수도권에 웬만한 집 한 채 15억, 20억, 뭐 몇십억 되는 게 수두룩한데 대출 한도를 그때 6억으로 묶었잖아요. 이걸 이제 수도권 전체 대출 한도를 4억으로 내려버린다. 이것도 이게 검토 중이다. 그러면 이제 아예 대출이 안 되고요. 특히 고가주택 있잖아. 몇십억. 고가주택은 대출을 원천 차단해서 제로다, 제로다. 옛날에 그 문재인 때도 그 규제 지역 내에서는 15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제로다. 그런데 그 대출을 수도권 전체를 4억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특정 규제 지역에서는 그냥 또는 아주 비싼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데 그 대책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참 이게 대책입니까? 결국요, 현금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현금이 많죠. 대출이 되니까.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은 대출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 좋은 데 시키는 거, 중국인 투기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요, 진짜 그 현금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현금 가진 사람만 이게 그 집을 사라. 현금 없는 사람은 이게 못 사잖아. 소득이 좋아도. 그 DTI라는 것도 있는데, DTI.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게 상환 능력 있잖아. 원리금. 이런 걸 이렇게 규제하는 게 DTI인데, 지금요, 우리 그 전문직 중에서 아주 현금 수입이 좋은 사람들 중에 집을 못 사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이것도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사다, 또 이게 변호사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 달에 해가지고 한 달에 2, 3천만 원 벌고 1년에 그냥 한 몇 억씩 버는 고소득인데, 근데 흑수저야. 고소득, 흑수저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집을 강남에 들어가 샀단 말이야. 왜? 대출 받아서 소득도 많고 하니까. 그럼 이 소득이 많으니까 빚을 갚으면서 자산을 늘려갔는데, 근데 지금은요, 강남에 기존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 되니까. 근데 새로 이제 누구나 욕구는 있잖아요. 좋은 지역에 가서 살고 싶은 욕구는, 학군도 있고. 근데 고소득인데 흑수저야. 집에 물려받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전부 뭐 사느냐? 월세 살아, 월세. 반월세나 월세. 제주에 그 강남에 제가 이제 역삼동 그 아파트 사는데, 거기에 보면요, 변호사들 중에 월급을 한 2, 3천만 원 받는데 월세 살아, 월세. 월세 500. 이런 식으로. 왜?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흑수저면 그게 영원히 개청이동에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개청이동이 내가 이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서울대 나가 좋은 직장 얻어가 연봉이 1억이다. 고시 붙고 해도 연봉 1억이잖아. 근데 묵고 살고 나면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애들 공부 시키고 나면. 근데 집값은 계속 천정부지 뛰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게 의문의 일패로 가만히 앉아서 이게 거지가 되는, 극빈자가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아무 직장도 나쁜데 부모 잘 만나 강남에부터 사는 사람은 집 한 채 그냥 상속받으면 4, 50억이다. 100억도 있지, 100억도. 근데 내가 서울에 연고대 놓아 진짜 공부 잘해가 전문직이니까 했는데도 부모가 흑수저니까 계층이동에 사다리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3번에 걸쳐 또 이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텐데, 근데 뭐 아직은 이번에 뭐 재산세나 중부세 이런 데 그 세금을 올린다 이 말은 아직은 없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아마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제 그 보유세라든지 재산 세금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정권의 종말이 올 겁니다. 지금도 이게 그 세금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일반 보유 재산세만 보면 좀 작은 거죠. 미국에는 집안재산이가 51년에 한 1% 이렇게 50년 정도 낼 정도로 1년에 그 한 1% 정도 세금이니까 엄청 높은 거 아니냐. 그럼 여기 그 집 한 채 사면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 1,000만 원씩 1년에 내니까 우리나라 그게 미국보다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게 그 일반 보유세가 미국보다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이도요. 그러게 보세요. 진짜 비싼 데는 이제 그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종부세가 이제 그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는요, 양도소득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뭐 차액을 벌면 다 세금을 거의 낼 정도로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세가 또 게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다 합치니까 거의 한 6% 재산 세율이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나, 미국보다 몇 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모든 세금, 부동산 관련한 취득세, 그 다음에 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그 취등록 하고 나서 이제 그 정려세나 또 부동산 정리할 때 정리 상속세 이런 게 그 살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적으로 보면 부동산이 완전히 뭐 세금 엄청난 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이가 처음에 그렇게 세금 안 올린다더니 이제 그 부동산 재산세나 보유세까지 올려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은 무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돈 푸는 거하고요, 돈 쪼는 거 2개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표를 얻을 때는 그냥 돈을 막 뿌리는 거야.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막 뿌려. 한 20조 뿌려. 그럼 이게 표를 얻는단 말이야. 근데 돈이 풀리고 또 이게 막 자산이 버블 오고 나니까 부동산이 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값도 뛰는 거예요. 뛰면 또 이게 그 돈을, 대출을 막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돈을 막 풀면서 진짜 우리 필요한 사람들 집도 못 사게 대출을 막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요,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뭐 평등하게 우리가 공산사회로 대동세상 어쩔 때 떠들어도 결과적으로 이 좌파 정책을 펴면 항상 돈 버는 거는요, 강남 상구에 사는 사람이나 현금 많이 가진 사람만이 결국에 돈을 버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돈을 20조를 국민한테 풀어도 그 돈의 90%는요, 결국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한테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무능한 좌파들이 돈 푸는 거하고 돈 쪼는 거 2개밖에 모르니까 제대로 시장 경제에 따른 대책이 안 나오니까 심각한 이렇게 빈부 불균형, 그러면서 그 계층 이동이 안 되고 사다리 걷어차는,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혁명이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경제 정책만 봐도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무능하냐, 이것만 봐도 그 빨리 끌어내릴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